검찰의 자기 조직의 이익을 하나도 놓지 않으려는 이런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조국 장관 사태하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에는 뭐 그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한 TFT 뭐 표창장 주고 생찌라를 했어, 그죠? 이렇듯이 우리 게임 국민들이 더욱더 조직적으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이 사태를 주시하면서 우리가 원하던 그런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보태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서울에 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제가 내일 여의도의 대표로, 정주 대표로 여의도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예,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 민심들은 또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드 배치 철회라는 이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제 650회차 이래 하고 있습니다만, 기천은 어젠가 아래 815회차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한미 간의 불평등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변하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미 대사관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7명이 담타 넘어갔지, 그죠? 그죠? 그래가 그 구속됐습니다, 그죠? 4명이 구속되고, 뭐 이제 오늘부터 거기 또 뭐 구속되고 난 이후에 1인 시위를 하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부당한 주권의 침해, 그 방위비에 대한 지출, 이 기존의 5배를 지금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협상 중입니다. 협상 중인데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지켜주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와가 있는 거 맞죠, 그죠? 아닙니까? 대답이 신찮아서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저것들 이익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서 저가 돈 내갖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방위비 올리돌락 해놔놓고 협상 전부터 해갖고 우리도 그 군무원들, 한국인들이 거기 많이 가가 있어, 그죠? 거기서 이제 월급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뭐 7,000명한테 강제 휴직을 내리니 어쩌니 이런 압박도 하고, 턱도 아닌, 공식적으로, 원래 금액이 뭐 1조 300 몇 억인가 이런데, 지금 10조 요구하고 있잖아요, 10조. 근데 실제로 한 2조 정도 더 들어간대요. 그 5배인 10조를 지금 트럼프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뭐 미군 빼겠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빼라 하고 있는데, 뭐 현재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불합리한 주권의 침해에 대해서 우리의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담을 넘어가니까는 또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이번에 뭡니까? 개도국 지위 관련해서 그걸 이제 포기하겠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농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 식량 자급률 21%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순간에 농업은 그냥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모든 농산물이 그냥 수입이 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또 북과 관련해 갖고 한참 남북 화해 모드, 북미 평화 모드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경색대가 있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또 남한이 미국 때문에, 오로지 미국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이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고 행동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그런 간섭들 때문에 개성공단도 아직 못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내용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또한 지금 임시 배치라는 이름으로 환경영 평가도 아직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냥 물러 있는 거죠. 눌러가 그냥 있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미국은 한미일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시키고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 유엔사 해체와 관련해서도 뭐 미국 놈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하고 상의해 봐야 된다. 유엔사가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한국의 문제인데.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지금 현 정부가 좀 더 단호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단호하게 자주적 입장을 좀 견지하고, 할 건 하고, 엎어놓을 건 엎어놓고, 개길 땐 하면 개기고,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표출하는, 그렇게 좀 힘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지면서, 예, 오늘 우리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도한영님 대기하고 계시죠? 예, 우리 도한영님의 또 시사 브리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영훈님 손바닥으로 딱 직결시켜가지고 박수를 크게 치면서 함성 지르면서 하나, 둘, 시작!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드 관련해서는 근래 이제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중 전략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2012년부터인가, 어디쯤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이어오던 군사 관련 회담인데, 양국의 국방부 차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양국의 주요 군사 관심사, 주요 군사적인 소통 이런 걸 쭉 해오다가 사드가 들어오면서 그게 딱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사드 보복이 시작되었죠. 근데 이번 주 월요일 21일에 한중 군사 전략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도 역시 똑같이 예전처럼 양국의 주요 관심사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포기한 바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식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즉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반도 상태와 사드 등등 여러 가지 근래 있는 우리 방공구역의 침입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게 통한다는 것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표현은 못하지만은 암암리 인정을 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 게 또 바뀌었고 또 사드 보복 역시 지금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롯데가 쫓겨나고 삼성도 중국의 핸드폰 시장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포기들이 있었지만은 근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결과 중국이 이제 중간자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를 역시 필요로 하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드 보복도 거의 다 해제되었습니다. 근데 사드 보복은 중국은 경제적인 면과 명문적인 양측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 정부가 사드를 갖다가 결코 완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중국한테 암암리 알려줬고 중국이 그걸 갖다가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이런 군사적인 전략 대화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미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냅백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진행되다가 그 상태가 제대로 안 되면은 바로 해제하고 뒤돌아가는 걸 스냅백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보통 이걸 스냅백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이 소리 나면은 되돌아간다고. 그걸 스냅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스냅백 조항, 가역 조항이 있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미국, 한국에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받았다라는 기사들이 지난달 27일, 28일 러시아와 중국에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그런 공식적인 인터뷰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대통령도 유엔에 갔었고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근래 김정은이 금강산 튀어라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과 같이 고려를 해보면은 갈마지구 저기 명사십리 거기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어서 금강산조차도 그런 식으로 북한 너무 좀 옛날에 우리나라 그 당시가 20대 초반이니까 임시면 컨테이너 이런 시설도 많고 좀 너덜너덜하기도 하답니다. 그런 것 갖다가 새롭게 재단장하자, 거기에 남한도 참여해라,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 이런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뜻이 어느 정도 김정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와의 이런 명분으로 삼아서라도 대화의 시도를 갖다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조차도 뭐 아직도 사이 좋고 연말 곧 만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어젠가 김계관 북한의 그 담당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스웨덴에서 마지막 헤어질 때 다음번에 더 좋은 거 가지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보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달 말은 너무 그렇고 다음 달 초쯤 되면은 실무협상 같은 게 시작되고, 원래 안에 12월 정도 안에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북미 대화 관계 이야기고, 요즘 그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여기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전에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뭐 어느 한 조직, 검찰 조직이랑 그 한 조직만 이루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어느 한 언론사들만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모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뒤에 뭔가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용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12월 정도에 끝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삼성에 대한 관계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언론에서 12월 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빨리 그게 자기네들이 너무 경제적 손해를 보니까 빨리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12월 정도 되면은 그 상황이, 이재용 재판도 12월 정도에 이제 판결 날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면은 그 정도에서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한 두어 달 정도 기다리면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재판 역시 정영심 씨 교수 재판도 뭐 2-3주 안에 이제 재판이 시작되어야 되니까, 만약에 기각 정도로 빠르게 끝난다면 12월에 끝나고, 만약 좀 더 길다면은 또 뭐 내년 한 4월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쨌건 12월을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언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정편 중에 하나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MBN은 분명히 날아갑니다. 그거는 회사 설립할 때부터 자본을 갖다가 조작을 했는 게 공개되었고, 검찰도 그것 때문에 뭐 조사를 들어가니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거의 정편 침탈이 나서 탈락함이라는 거 명확하고요. 하나를 더 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널 A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싫어하는 종편 중에 하나 혹은 둘 이상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그렇게 뭐 자기네들 공이라고 따지고 가는 그 우파 유튜브, 얼마 전에 그 노무현 재단의 알릴레오가 100만이 넘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따라와서 또 신의 한순간 그게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100만이란 것은 100만이란 구독자는 그 자체가 힘입니다. 지금 현재 뭐 KBS, MBC, SBS 공중파 뭐 조차도 그 이상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JTBC도 정체되어 그 이후로, 이번 사태 이후로 정체되었고, 그만한 힘이 그만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어젠가 며칠 안인가 나경원이 국회에 가서 그런 거 했죠. 우파 유튜버들 요즘에 노란 딱지 붙어서 죽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요. 왜 그냥 두냐, 방통위원장 불러서 똑바로 해라. 그렇지만 또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그 가짜뉴스를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신고해라. 또 조정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노력을, 여기저기 언론중재위
혹은 뭐 유튜브 이런 데 다 신고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 통과시키면은 우리가 극적으로 하겠다. 우리 부처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즉 저쪽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언론 지형도 지금부터 변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올 겨울 정도 지나고 나면은 내년쯤 되면 확연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언론 상황은 내년부터 바꿔지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보면은 올 겨울만 지나고, 한겨울만 더 지나고 나면은 내년에는 확연히 달라지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정경심 구속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모든 것은 극에 이르면 뒤집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극필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극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올겨울 즐겁게 한겨울 넘기고 나면은 내년에는 새로운 봄이 오게 되니까 지치지 마시고 앞으로 열심히 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도 막 깎으려 주고 가야지. 예, 혹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나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완수하자! 검찰개혁 완수하자! 언론개혁 완수하자! 언론개혁 완수하자! 정치개혁 완수하자! 정치개혁 완수하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이런 와중에도 지금 또 이번에 뭐 계엄령 문건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새 뭐 검찰개혁에서 함께 뒤통수 치고 앉았는 윤석열이는 지금 뻘소리 하고 앉았고, 대검에서도 뻘소리 하고 있죠, 그죠? 예, 뭐 직인 하는 게 뭔지 잘 모르지만은 직인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욕먹고 있더라고요. 예, 뭐 자동으로 찍게 돼 있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나오는데, 하여튼 이 계엄령 문건, 이거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조현천 이렇게 이제 쭉 연계되어 있잖아요. 뭐 일부에서는 조현천이 잡아이으면은 이래저래 엮이 들어갈 놈들이 너무 많아서 못 건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 이제 검찰이나 대검에서 이 적폐 세력들이 얼렁뚱땅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기소 유예시켜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기소만 해놓은 상태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얼마 전에 뭐 SNS 보니까 조현천이는 골프 치고 있는 사진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저거 형도 거기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직인도 있었고, 그와 관련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NSC에서 그걸 했다는 게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아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해야 되는 거 맞죠? 아니, 뭐, 유심히 뭐 말 한 번 했는 거는 바리바리 조사하면서, 황교안이고 나경호이고 자녀 문제나 김성태 문제, 이 지금 계엄 문건 관련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적폐라, 사법 적폐라 하는 말이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우리 도한영님은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되면 혹시 좋아질 거다 하는데, 우리가 긴장을 놓는 순간 내년 봄은 침묵의 봄이 될 거다, 추워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추운 겨울을 나는 동안에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긴장하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머리띠도 단단히 묶고, 마음을 단단히 묶고 또 행동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제 다음은 우리 김총환 위원장님 나오실 차례인데, 예, 위원장님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밤에 나오실 때는 좀 두텁게 입고 나와서, 저는 한번 이렇게 그 사투리인가 몰라 선득한 걸 느껴버리면 바로 이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 두툼한 걸 입고 왔습니다. 어제 식생활교육 성주 네트워크에서 김종덕 교수님을 불러서 음식 문화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어요. 제가 충격받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식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말이고, 하나는 조리의 가치라는 건데, 음식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패스트푸드 먹잖아요. 라면부터 시작해가 뭐 햄버거 이런 걸 먹는데, GMO 음식이나 아니면은 뭐 방부제를 쓰는 음식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맛을 내는 조미료나 뭐 이런 거를 넣어서 사람의 맛을 통제하면서 그것을 계속 사 먹도록 하고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사람이 이제 내 스스로 내가 건강한 음식을 못 먹게끔 이렇게 해서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것만 먹게끔,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이제 주로 GMO의 몬산토라는 미국 회사나 아니면은 여기 뭐 농심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그런 구조로 갖고 가서 기업들이 인간의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 통제한다는 게 뭐냐면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는 커피 먹으면서 달달한 커피를 좋아했는데 시럽을 안 넣어요. 그리고 아보카도라는 걸 좋아했는데 아이스크림에 커피 부어 먹는 걸 좋아했는데 아이스크림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보카도 그냥 딱 끊고 시럽 넣는 거 딱 끊고, 어제 강의 듣고는 라면을 못 먹겠어요. 그래, 라면 끊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행히 집에 이제 텃밭이 있으니까 텃밭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으니까 길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길들여지는 게, 제가 TV에도 보면요, 요새 TV 말고 유튜브 방송하는데 보면 먹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 좀 찐 사람, 특히 여성들 살 좀 쪄가 나와갖고 살찐 게 어때? 그러고 막 먹어 제끼는 게 있어요. 밤에도 뭐 라면 끓여 먹고 짜장면 먹고 막 엮는 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은 먹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밤에. 그 맛있는 걸 이게 뭐 요리하는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백먹 하는 사람 요리하는데 보면 뭐 설탕을 막 퍼넣더라고. 근데 설탕이 안 좋대요. 안 좋은 걸 막 퍼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이나 뭐 이런 조미료를 넣으면 음식이 맛있잖아요.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어야 사람이 온다는 것은 다 길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여주고는 이제 살이 쪄요. 살찌면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TV 프로그램이 먹방해가 뭐 많이 먹게 만들어 놔놓고는, 길들여 놔놓고는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또 다이어트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살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 스스로를 방송에서 학대하는 거거든요. 첨이 놓고 또 빼라, 또 첨이고 빼라, 이게 인간의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런 거죠. 자동차를 타는데 가짜 휘발유 있잖아요. 자동차가 먹는 게 휘발유잖아요. 우리 음식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휘발유를 해야지 이게 자동차가 잘 돌아가는데 가짜 휘발유를 계속 공급해줘. 그럼 어디가 이 전체가 자동차 기능이 없어져요. 엔진오일도 가짜 엔진오일을 넣으면 이게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차는 가요. 가짜 휘발유를 넣어도 가요. 그리고 계속 다니다가 빨리 고장나, 곳곳에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명이 자동차 수명이 30년 같으면 20년에 그냥 퍼진다고. 그 인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길들여진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몸에 곳곳에 아프다가 한 100살까지 살 거를 한 70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음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이게 인간이 길들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구나. 길들이기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이제 이 성주군에서 뭘 이렇게 사업하는데 회의를 이렇게 가면요.
길들여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주민들이 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공무원은, 군청 공무원은 행정 서비스를 하는 직종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공무원 시험을 치면은 나는 국민에게 또는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겠다, 서비스하겠다는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평생 월급 잘 받아먹고 연금 받아서 편하게 살겠다 이 생각만 갖고 공무원 시험을 쳐요. 그게 사명의식이 없는 거죠. 내만 위하는 거죠. 근데 원래 공무원은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민들은 가서 내가 이게 필요한데 너는 내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사니까. 이렇게 이 관점이 정확한 관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공무원이 딱 오면은 일단은 주눅부터 들어요. 그러고는 공무원이 예산 집행하는데 내한테 득될 게 없는가? 그거 다만 얼마 몇 푼 받아서 하려고 아부를 떨어요. 그죠? 그러면은 공무원은 주민들을 내한테 아부 떠네? 이게 한 5년 10년 진행되면요, 공무원은 군림하고 그게 권력이라고, 주민들은 늘 가가 빌어야 돼요. 이게 길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음식에 길들여지는 건 음식의 노예가 되지만은, 이런 공무원하고의 관계에서 행정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한테 잘비가 내가 뭔가 이익을 챙기겠다고 가면은 공무원한테 길들여져가, 공무원도 그 길들여져가 그 권한을 누리게 되고, 주민들은 가서 노예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 좀 해받으려고, 그거 받아 먹으려고 노예가 되는,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길들여진다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길들여지고 있지 않은가. 옛날에 부부관계 결혼하면요,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은, 야, 기선을 제어해야 돼 이래요, 아내한테. 그럼 여자친구들은 뭐냐면, 야, 니 그거 딸내가 평생 고생해 이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길들이기란 말이에요. 부부관계에도 서로 길들여서, 남자는 여자를 길들여서 내가 평생 편하게 하고, 여자는 남자를 길어서 평생 편하게 하고, 이게 길들여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줘야 되는데, 길들여서 노예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길들인다는 게 곳곳에서 내 스스로 그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 문화 강의 듣고, 음식도 인간을 길들일 수 있고, 이 기업들이, 공무원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보면요, 이제 검찰 이야기 들어가면요, 아까 그 이재동 사회자가 직인 이야기 했잖아요. 저도 직인 많이 찍었어요. 서울 있을 때도 찍고, 대구 있을 때 회사 차려갖고도 회사 직인이 있단 말이에요. 법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총무 경리번호 아가씨한테 직인을 맡겨놔요. 맡겨놓고 내가 회사에 없는데 직인 찍을 서류가 있어요. 이런 게 서류 찍어요. 그럼 내가 안 찍었잖아요. 경리가 찍었어. 그러니까 저 동양대학교 최성애가 내가 안 찍었다. 지가 동양대학교 모든 직인을 다 찍는 게 아니라, 저기 딸아지 학교라서 그 표창장을 막 남발한단 말이에요. 남발하면 이 부서에서 찍어가 봉사활동했으면 주고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학 박사가 들어가서 박사도 아니지만 고졸이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큰 기관 같은 데 보면요, 여기 예를 들면은 성주군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성주군의 군수직인 환경부담금 내라고 연락 오면 직인 찍히가 인쇄대가 나와요. 전 국민한테 환경부담금 내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 내는 거 다 군수 직인 찍혀 나와요, 인쇄대가. 근데 군수가 나 그거 직접 안 찍었다 미치는 거 아니에요? 동양대 총장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군 기무사 계엄령 수사 문건에 대해서 직인이 찍히가 나왔어. 하여튼 춘장인지 찍히가 나왔다고. 근데 자동 찍힌데, 그럼 자동 찍히면 진 책임 없나? 그 기관에서 자동으로 찍히는 건 기관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한당 적폐들이나 기레기들이나 이 기관에 있는 이것들, 검찰 이것들은 뭐냐면요, 권한만 행사할지 책임을 안 져요. 자동으로 찍히나고 지 책임이지. 지가 대장인데. 지금까지 보면요, 꼭 법적으로 박근혜도 책임 안 지잖아요. 잘못한 거 없다는데 국정농단 해놓고, 저런 것들은 한 번도 내가 책임진다는 게 없어요.
꼭 법적으로 처벌하고 막 국민이 일나서 해야지 가갖고도 나는 지었다 하고 기업들 잘못해놔놓고는 전부 휠체어 타고 나오고 마스크 가리고 나오고 아프다 하고 지랄해요. 그럼 저자는 아프다 하면 봐주고 이자는 아프다 하면 안 봐주고. 그러니까 권한만 행사하지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철이 표창원 다음에 출마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손혜원까지. 자기가 잘못했는 게 없는데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돼요. 뭐 주민들이 미는가 가면요, 지 책임 안 질라고 요리조리 빼라가 안 된대. 요 걸리고 요 걸리고 요 걸리고.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조례가 잘못됐다, 규정이 잘못됐다 이러면 그걸 고쳐가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요리조리 빠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죠. 지금 검찰 사법 언론도 책임 안 져요. 가짜뉴스 막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서 이 길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누리려면 우리는 의무는 다 해요. 세금 다 내고 다 하잖아요. 주민들이 권리를 누리려면은 군의 공무원이든 뭐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든 행정 서비스를 요구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권리를 찾는 거고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로컬 푸드를 이야기하고 슬로우 푸드를 이야기하고 뭐 식생활 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를 우리 정부는 GMO 표시를 안 한대요.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 몇 사람가가 요구해가 안 되잖아요. 다 일러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GMO 표시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안 되면 청와대 청원여가 서명하고 서명이 20만 원 안 넘어가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다른 데 알리고 이래서 계속 그거를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는 의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1학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련 받고 뭐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국민교육 현장 외우고, 그죠? 뭐 멸공 웅변대회, 뭐 방공 웅변대회 이런 거 하고 뭐 6.25 포스타 그리기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교련 훈련 받고 뭐 막 학교 운동장에 연막탄 터지고 막 노점포복 교련복 입고 다 했어요. 그럼 일부러 총 맞았다고 넘어지면 여학생들 뭐 이거 빨간 그 십자 해갖고 와갖고 막 치료해주고 이런 걸 겪으면서 자랐어요. 박정희 18년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부터 박정희가 정권 잡았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박정희가 그 짓을 했다고. 그럼 내 머리에 뭐가 남았겠어요? 그죠? 근데 1학년 때 됐는데 박정희가 총 맞아 뒤졌어. 나는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박정희 총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다면,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딱 깨닫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저기 독재자야. 군사 쿠데타고, 친일 군인이고 나쁜 짓만 다 했어. 근데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해가 잡았어요. 금방 잡았단 말이야. 군대를 동원해가. 근데 내가 군부 독재 타도하자고 하고 데모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잡혀가잖아요. 감옥 살아요. 무죄야. 지금은 그 무죄야. 근데 그때 1년 살았어요. 억울하잖아요. 살았는 그 1년 누가 보상해줘? 안 해줘요. 그죠? 보상해준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싸울 때 이길 거라고 싸웠냐? 내가 이길 거라고 싸웠어요? 못 이겨요. 영대 2만 명 학생 중에 처음 시작할 때 데모 20명, 30명 나왔어요. 2만 명 중에. 이길 수 있어요? 없다고. 유인물 하나 지금은 뭐 컴퓨터도 있고 프린터기도 있지만 그때는 등사에서 밀어갖고 한 100장 밀어가지고 옥상에서 뿌리면 잡혀가면 징역 1년 6월이야. 근데 이긴다고 그거 했겠어요? 이긴다고 안 했어요. 왜 했겠어요? 지는 싸움을?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부당한 걸 보고 못 견디니까 감옥 살더라도 나는 존엄하게 살고 싶다는 것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는 놈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싸운 놈들이 있어요. 싸워도 안 되니까 이기는데 가붙어. 이재호, 김문수 이런 놈들이에요. 가들은 인간의 존엄, 자기의 존엄을 위해서 투쟁한 게 아니고 내가 이기가 뭔가 권력을 잡으려고 싸운 놈들이라고. 심재철, 서울대총장 심재 이런 놈들이 다 배신 때가 간 게 그것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투쟁을 하든 사드를 철회시키고 철거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든 성주군을 뭔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저항을 하든 그것의 목표는 이기는 것도 있지만 이기는 길로 가는 길이지만은 우리 스스로 길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지 배신 때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을 잘했네요, 어제. 누구는 못했다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행정부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제1의 의무로 삼고 있습니다. 자, 군대 가니까 군인의 의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군인의 제1의 의무로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자꾸 나타나죠. 권력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거죠.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 따나, 정말로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는 그 삶이 정말로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내일이 아까 이제 박정희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내일이 탕탕절, 그죠? 탕탕절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내일은 또 지금 뭐 사법적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또 서울에서는 또 이제 뭐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집회들이 또 이어지는, 촛불이 이어지는 이런 날입니다. 하여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고 한순간도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긴장하면서 진짜로 아까 우리 도안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봄에는 정말로 봄 같은 봄 한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 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계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구호를 안 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황교안, 김관지, 한민구, 조현철 이거를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요까지.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을 구속하라! 김관진을 구속하라! 김관진을 구속하라! 한민구를 구속하라! 한민구를 구속하라! 조현천을 구속하라! 조현천을 구속하라! 사드폭고 평화심차! 사드폭고 평화심차! 예, 이런 조사가 제대로 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투쟁은 즐겁고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질기고 끈질겨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650회차 사드배치철의 성도 촛불문화제를 즐겁고 건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에서 김미영님이 또 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미영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노래는 없습니다. 네. 노래는 즐겁습니다. 네, 첫 곡. 네, 첫 곡 준비해 주세요.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 죄송합니다. 노래가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안 들려. 고맙습니다. 그냥 내려가고 싶어요. 네, 사실 이 노래는 연습을 별로 못했습니다. 오늘 급 바꿨습니다. 사실 그 못다 핀 꽃 한 송이라는 거를 준비를 해왔었는데 좋다. 했는데 하이소 빨리. 안 하려고요. 하이소. 네, 그 다음 곡은 그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길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고맙습니다. 네, 앵콜곡 준비했습니다. 네, 앵콜곡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지금 너무 춥고 배고프고 술도 마시고 싶고 술이 고파서 노래가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지? 제가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앵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 맞죠? 네, 방금 앵콜곡이었습니다. 네, 11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거 외치겠습니다. 배고파.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감사합니다. 예. 아유, 억지로 시킨 걸 같아갖고 평소에 잘 하시더만은 안 하실라고. 예.
이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큰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의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먹자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군민이 행복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농업과 관련해서 뭐 개도국 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간에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푸드 플랜 먹거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급식 이런 것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성주군에서 의회에서는 공공급식 지원 조례라는 것을 해야만이 그거를 성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정도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누가 하자 하든지 또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좀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성주군에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식생활 교육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도 이런 게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 학교 다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이 먹는 게 건강 아닙니까? 건강이 생명인데 국가의 기본 책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도 이제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주에서는 그게 아주 미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쌀, 돼지고기, 일부 과일 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라는 게 제철 음식, 지역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도 좀 재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좀 더 다양하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 개정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부터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앞장서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지요? 네. 대답이 별로 안 큰데. 함께 하실 수 있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을 또 하는 사람이 또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주가 행복할 수 있도록 먹고 쓰고 놀고 뭐 이런 것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매일 외치는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오늘 650회차 사드배지철의 성주 촛불문화제는 마치고 다음 주에는 아까 우리 김미영님이 못했던 노래 꽃다 핀 꽃 한 송이는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농아바의 대왕 우리 앞에 계시는 형님이 또 다음 주에는 출연을 한번 하시기로 아까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촛불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사드하고 평화로. 사드하고 평화로.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촛불님들 대단히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50회차 성주 촛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방송 상태가 좀 그러지 않아 방송을 새롭게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